자, 반갑습니다. 예비 세명대학교 새내기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심중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 뷰티 학부의 화장품학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화장품학 전공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학교로 왔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화장품 회사, 제가 근무했던 화장품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과를 한 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학과에는 지금 총 6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바로 심중현이고요. 그다음에 장혜인 교수님, 김용민 교수님이 김용민 교수님이 2주차 프리 SMU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장혜인 교수님이 3주차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소재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얘기할 거고, 김영민 교수님은 화장품 임상에 관해서, 그리고 장혜인 교수님은 화장품 제형. 그러니까 제형이라는 거는 화장품을 만드는 것,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과의 학부장님이 황영수 교수님, 신민지 교수님, 이천희 교수님까지 총 6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잘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실습도 해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학회도 나가서 발표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비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제일 큰 자랑점, 자랑할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어요. 바로 화장품학과가 보유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교 본교의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충북 오송에 충북 기점 화장품 임상 연구를 하는 임상지원센터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하나 임상센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센터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학과가 우리 학교 세명대학교라는 것. 이곳에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화장품 임상, 이쪽에서는 꼭 화장품만 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과 식품과 제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하고 지원해주는 활동들을 하는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추후에 졸업을 해서 나는 화장품 임상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제품 임상 쪽에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은 추후에 이쪽으로 진로를 결정을 하시고, 이쪽에 저희 학과의 김영민 교수님이 이쪽에 센터장이시니까 김영민 교수님과 얘기를 잘 나누시면 여러분들에게 진로에 대한 상담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명대학교 자체가 엄청나게 장학금이 많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런 거기에 플러스 우리 학과만의 풍부한 장학금이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시면서 장학금도 풍부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정부 과제와 기업 연구 과제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추가로 저희들 장점이 뭐냐? 저희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링크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충북 도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과 같이 공통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화장품과 관련된 교육을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충북대학교나 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의 수업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학과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화장품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잠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1, 2년간 지금 가지 못했지만 오송 뷰티 산업 엑스포를 매년 가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가서 아,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충북 안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술대회도 참여해서 포스터 논문들도 발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가 이렇고 학과 연역이 이런데요.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2014년에 우리 학교 안에 화장품 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2022학번이 되겠죠.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벌써 9번째 신입생이에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래서 2014년에 만들어져서 여러 교수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화장품학과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품학과를 진학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품이 재밌어서 그리고 화장품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화장품 산업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사업이 큰 산업 규모를 갖고 있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시장이요, 세계의 한 12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상위 10개 회사를 보시면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에 로레알, 유니레버, P&G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봤죠. 에스티로더, 그리고 시세이도, 바이어스도르프. 요거는 뭐 니베아 아시죠? 니베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7위에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2, 30위권의 LG 생활건강 그런 회사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화장품 회사의 인력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요, 향후 5년간 1.8배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요, 매년 2만 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요. 화장품 회사들이 2만 명을 뽑아간다는 얘기예요. 2020년에는 4만 명 육박하죠. 거의 매년 12.7% 정도 성장하는 인력 규모, 그러니까 회사들이 뽑아가려고 하는 규모가 매년 12.7% 정도 성장하는 아주 유망한 전공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을 해서 나중에 졸업하실 때가 되면 점점점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취업이 용이하고 쉽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 3년간 우리 화장품학 전공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취직을 했고요. 취업률이 61%가 넘어요. 그럼 10명 중에 한 6명 취업하는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느냐? 4명은요, 뭐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가서 ROTC 같은 군대를 가서 거기에 군대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잘 사는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 저 바로 취직하기 싫어요. 조금 1, 2년 놀다가 취직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조금 100%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61% 이상의 아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만의 무기를 잘 만들어 나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학과에 이렇게 6명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목을 배우느냐? 이러한 교과목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다 보시면요, 실험, 실습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화장품을 바른 이후에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임상 평가를 해보는 것, 그리고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직접적인 실습들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습 위주의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강의실들이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보시게 되면 우와 이런 실습도 하는구나. 이런 실험 기자재들도 있구나. 와, 우리 학교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네. 라고 감탄들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입생들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너네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 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1학년들 오시면요. 1, 2학년 때 진짜 열심히 좀 영어 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는 항상 여러분들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1, 2학년 때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 정말 합숙하면서 토익 완생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거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니까 강남의 여러 영어학원 강사들이 직접 우리 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토익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무료로 숙식도 제공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셔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2학년 1, 2학기 때는 피부 미용 실습 1, 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요, 나는 미용사 아닌데? 피부 미용사 아닌데? 그래도요, 이 피부 미용사 자격증은요, 추후에 취직을 하실 때,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일부러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시기 전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과 과목에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격증까지 따 놓으시면 얼마나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2학년 때 이렇게 열심히 이런 자격증도 좀 준비해 보시고요. 우리 학교 안에 이렇게 피부 미용 실습실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중국어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HSK 3에서 5급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급수가 낮은 거라도 하나 따놓으시면 취직에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너 아침 메뉴 뭐 먹었어? 그리고 너 날씨가 오늘 어떠니? 교통이 어때?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되는 정도의 자격증을 따놓으시더라도 추후에 엄청나게 취업이 유리해져요. 요즘에 이제 중국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진짜 한 학기만 좀 열심히 중국어 공부해서 자격증 하나 따낼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학교에 이 HSK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나는 이런 로드맵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래 하는 친구들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4학년 때는 1학기나 혹은 2학기 때 현장 실습 한번 가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장 실습을 가서 회사가 어떤 것을 하고 이 회사는 어떤 분위기구나 이런 것을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진로를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1, 2, 3, 4학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아주 즐거우시겠죠. 자, 그러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추후에 나는 어디 쪽으로 취직을 할까, 취업을 할까, 진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다들 고민을 하실 겁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는 어떤 진로들이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해요. 매년 40명 기준으로 해서 4, 5명 이상이 이제 대학원을 오고요. 혹은 또 타 대학교에 대학원을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연구원으로 취직하는 친구들 B2B는 뭐냐? 이게 약자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예요. B2B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뜻은 뭐냐면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에서 B2B는 뭐냐? 화장품 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 B2B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고객이 바로 회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2B 신소재를 개발해서 그 소재를 화장품 회사에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친구들, 그리고 품질 관리, 이 화장품이 정말 퀄리티가 괜찮은지, 발라도 괜찮은지, 부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품질 관리, 그리고 또 마케팅
뭐겠습니까? 광고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일을 하시는 분이 마케팅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 화장품 임상센터 임상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술 교육을 지원해 주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정부기관 연구원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큰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 연구, 그리고 화장품은 어디에 바릅니까? 피부에 바르죠. 피부에 대한 연구, 그리고 화장품에 또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도 있잖아요. 메이크업 연구,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는 피부뿐만 아니라 먹는 화장품도 요즘들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피부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연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된 생물학에 관련된 기초 연구를 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면 수출도 해야 되잖아요. 혹은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내의 법 통과해야 되고, 혹은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의 법을 통과를 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규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임상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화장품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직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학년 공부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까라는 것은 많이 고민을 해 보시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 전공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학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저는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예쁜 아기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콜라겐 연구와 줄기세포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의 안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무엇이 있을까?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컨트롤 한다면 피부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회사에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러나 저는 안 갔습니다. 연봉을 2배로 줄게 와.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메리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갔어요. 화장품 회사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군대식 문화가 조금 강해요. 반면에 화장품 회사는 여성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개방적이면서 자유롭고, 그리고 이게 억압된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아모레퍼시픽의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원래는 9시부터 9 to 6,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가 근무가 일상적인 근무 시간인데, 내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일이 있어, 좀 일찍 출근하고 싶어, 오후에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러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요,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하고 분위기도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요, 저는 6시에 주로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3시에 아이들 데리고 금, 토 이렇게 캠핑을 자주 다녔어요. 그 정도로 근무의 여건 자유롭고, 여자친구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추후에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를 가지면 육아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육아휴직에 대한 포용성, 아무래도 남자가 많은 회사보다 여자들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이해해주고 자유롭게 좀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래서 저는요, 돈보다는 이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의 생활이 즐겁게 보냈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화장품학과가 세명대에 만들어지면서 제가 초대 교수로 학교에 왔어요. 지금도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맞게 살고 있는지 즐겁게 살고 있는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입사해요?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이 해보면 아모레퍼시픽 합격자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학점 3.67, 4.5가 여러분들 학점 4.5가 만점이죠. 이게 A 플러스가 4.5고요. A는 4예요. 4.0. B뿔은 3.5예요. 그러니까 B뿔보다 조금 높다는 거네요. 그리고 토익이 837점. 그리고 자격증은 한 두 개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었고 해외 경험이나 봉사활동 횟수가 한 1.5회 된다. 이게 아모레퍼시픽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본사 평균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본사가 아니라 기술연구원. 저는 연구원이었어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즉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회사 혹은 LG 생활건강과 같은 그런 회사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추가로 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그리고 상담도 해보시고 와서 교수님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면 저랑 얘기 나눠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모레퍼시픽은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용인 기흥구에 있어요. 자, 기흥구에 한국민속촌 있죠? 바로 민속촌 옆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두 개의 커다란 건물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과 관련된 회사 연구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만 연구소가 있느냐? 중국 상해에서도 연구소가 있고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요. 미국 뉴욕에도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있고 아시아, 프랑스, 미국, 해외 4천여 명의 해외가 근무하고 국내에 4천여 명이 또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연구소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석사가 이만큼, 박사가 이만큼 있어요. 석사, 박사 많이 들어봤죠? 석사, 박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명대학교로 오셔서 졸업을 하시면 세명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가 되십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는 대학원에 들어가요. 좀 더 공부를 할래. 그러면 대학원을 들어가시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한 2년 걸립니다. 2년. 학사는 4년 걸리죠. 석사 2년 걸리고요. 또 추가로 더 공부를 하시면 박사가 되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4년이 더 걸려요. 근데 일반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이 걸려도 졸업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와서 4년 동안 공부하시면 학사가 되고 추가로 한 6년 정도 더 공부하시면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 슬라이드 보셨죠? 아모레퍼시픽은요. 보시면 박사가 이만큼, 석사 이만큼. 학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좀 커다란 규모의 회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려면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모레퍼시픽 좋은 회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G생활건강 있죠? LG생활 이게 아모레퍼시픽은 용인에 연구소가 있고 LG생활건강은 원래 대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의 서울 마곡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마곡으로 이전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 좋은 인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LG생활건강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요즘에는 전에는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LG생활건강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요. 왜? 위치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LG생활건강도 이런 비슷한 연구원 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모레나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데에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연구원에서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일도 하고요. 저는요, 이 연구를 해서 기초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피부과학 연구와 어떻게 사람을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을까, 노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했고요. 제도 협력은 뭐냐? 아까 얘기했었죠. 중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제도, 법을 알고 그 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통과해서 팔려면 식약처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식약처와 이렇게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이분들은 법대 졸업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려면 뭐 화장품만 전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법대를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미대를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화장품 용기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과 관련된 일, 그렇죠? 그리고 효능 평가, 안전성 평가, 즉 화장품 원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거나 화장품이 사람한테 발랐을 때 안전한지 이런 걸 평가하는 일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여자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제품 스토리 구축 이게 뭐냐? 화장품을 이야기로 풀어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잘 소비하게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자, 연구자들이 하는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인 용어를 쉽게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게 혹은 쉽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우리 여성 친구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야 되겠고 과학적인 이해력도 있어야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연구원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석박사학위를 주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중견기업이나 나는 조금 내실은 튼튼하지만 아직 작은 규모의 회사다라는 그런 회사도 학사들도 가능해요. 연구원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고도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대 출신, 법대 출신, 다양한 출신도 뽑고 있고요. 그리고 나비채집과 LG생활건강에서 최근 몇 년 전에 나비채집과를 뽑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비채집과를 왜 뽑았을까? 이거는 그냥 홍보용이죠. 아,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나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회사에 근무해요. 이런 홍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어. 그렇지만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시려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고요.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코어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고요. 자, 영어 점수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영어 말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아모레퍼시픽 AP 평균이 800점대 토익 점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건 학사들이고요. 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 들어왔던 제 동기들 석사학위를 받았던 동기들은 영어 점수가 한 990점, 그러니까 토익 점수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거기 플러스 영어 말하기 점수까지 거의 다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성과가 좋은 몇몇 연구원들은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영어 점수 받게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있을 때 영어 교육을 1도 안 시키고 영어 교육만 몇 달 동안 시켜서 저도 영어 공부만 주구장창 한 적도 있어요. 회사 가면 영어 공부 안 할 것 같죠? 영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 소재와 화장품, 피부 이런 연구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국가 연구 과제와 그리고 여러 연구소와 같이 코웍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연구들을 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염증 물질이 피부의 노화를 유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발하느냐? 이런 이프로스타노이드 1이라는 세포막에 있는 물질을 경유해서 노화를 유발합니다라는 것을 밝혀내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죠. 그래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상처가 나거나 혹은 여기가 골마서 염증이 나면 그 염증 나는 부분에 염증이 뿜어내는 물질 때문에 노화가 촉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을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염증을 빨리 없애주고 염증을 치료해주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염 진통제 있잖아요. 소염이라는 뜻이 염증할 때 염자고 소는 제거하다 소자예요. 염증을 제거해주는 소염제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염증만 제거되는 효과가 아니라 피부 노화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스토리의 논문들을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콜라겐 연구도 해서 콜라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노화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콜라겐의 어떤 기능들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연구들도 했었고요. 이거는 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주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 있었을 때 주로 했던 연구예요. 그리고 이런 연구들을 하려면 자, 피부, 인공 피부 이런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에는 화장품 연구할 때 동물, 만약에 마스카라 연구하면요, 이 마스카라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독성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예전 얘기예요. 토끼의 눈에다가 토끼를 묶어놓고 토끼의 눈에다가 마스카라를 떨어뜨려요. 그럼 눈이 빨개지는지 안 빨개지는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해서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동물 연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동물한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독성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피부를 모사한 인공 피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해서 여기에다 인공 피부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 피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덩어리 그러니까 살덩어리를 잘라서 뚝 띄어낸 것처럼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부예요. 그래서 인공 피부라고 합니다. 이 인공 피부에다가 만약에 안약을 마스카라를 떨어뜨린다든지 화장품을 발라보든지 해서 이 피부가 탱탱해지나 안 탱탱해지나, 혹은 미백 화장품이라면 여기에 검은 인공 피부에 미백 화장품 발랐을 때 환해지나 안 환해지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인공 피부를 개발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많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와, 정말 재미있는 생명공학의 세계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혹은 동아리 활동 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도 배워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연구를 또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연구도 하느냐? 재미있는 줄기세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피부를 그냥 그림으로 모식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슉 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우리 피부가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가 줄기세포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게 정말 피부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일까?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학과가 뭐 화장품만 만드는 일을 하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장품 만드는 일도 하지만 화장품의 대상인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화장품 뭐 줄기세포 중에서는 어떤 것들도 있느냐? 저는 이것도 실험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쥐의 등에 털을 다 이제 뽑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기세포 유사 물질들을 발라줬을 때 털이 얼마나 잘 자라나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줄기세포 유사 물질들이 털을 잘 자라게 해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이런 물질들이 잘 규명이 된다면 탈모 치료에 아주 유용한 후보가 되겠죠. 이런 연구들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마무리 짓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친구들인지 한 명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셨죠. 아, 저런 사람이 세명대학교에 있구나. 화장품학과에서 있구나. 저 사람과 같이 4년 동안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 프리 SMU 시간에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이라서 제가 화장품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화장품 임상과 관련된 내용을 김용민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3주차에는 화장품 제형과 관련된 것을 장혜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프리 SMU 강의를 수강하고 장학금 30만 원을 받으려면 총 5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전공에 속한 3가지 과목 들으시고 교양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나머지 2개만 더 들으시면 장학금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고 한 30분 내지 40분 내에 짧은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화장품학과 여러 가지 전공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나머지 수업들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셔서 꼭 저와 재미있게 많은 교수님들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가웠고요. 다른 수업도 열심히 한번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학교 오면 봅시다.